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50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견갑하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어깨가 아프고 50견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팔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거는요, 보호 반응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드리지 못하고 한쪽 팔을 이렇게 받치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꼭 팔을 꼴 때 이렇게 반대쪽이 아니라 꼭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면 그쪽 어깨에 불편함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깨를 아프게 하고 내가 50견을 일으키는 마지막 근육 견갑하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하근의 위치입니다. 우리 이 견갑하근의 위치는요, 우리 등 쪽에 보이는 쪽이 아니고요,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등 쪽 갈비뼈와 날개뼈가 맞닿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근육을 터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위치에서 보셨듯이 가장 어떻게 병원에 가셔도 치료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팔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붙잡게 되고요. 이렇게 어깨 팔걸이를 자꾸만 하게 만드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이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뜨거운 핫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미 견갑하근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손을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안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발생하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어렵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어깨에만 통증을 일으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손목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손목에 포인트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어깨도 아프고 손목까지 통증이 온다면 견갑하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증 부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안쪽, 그리고 우리 삼각근 전부, 그리고 등 쪽 날개뼈 안쪽, 그리고 손목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점점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증의 부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이 견갑하근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실 때 무리해서 자유형을 하시면요, 우리 견갑하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쫙 야구를 하잖아요. 팔을 안쪽으로 강력하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의 어깨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운동 안 합니다. 그럼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손주들을 봐주신다든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번쩍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은요, 견갑하근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면요, 어깨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갑작스럽게 넘어졌다든지 팔을 짚으면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갔다면 이때도 역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너무 많이 붙이고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도 우리의 어깨를 안 좋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너무 오래 탔다든지 이러면 어깨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다면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근육이 임상에서 병원에서 활동하고 이제 어깨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왜냐? 근육이 손에 잘 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뭉친 근육이 빨리 풀어지지 않아서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히 되신다면 조금 늦게 낫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증가한다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달려고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개뼈를, 손을 이렇게 90도 90도 외회전하고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요, 우리 여기 날개뼈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갈비뼈와 날개뼈 사이에 손이 닿아요. 손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굉장한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닿았다. 그러면 천천히 팔의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이 잘 닿지 않는다고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근육들이 있는데요. 어느 근육이냐면요. 소흉근, 정거근, 승모근, 능형근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근육의 위치를 보시니까 어깨 아픈데 무슨 가슴 소흉근, 전거근, 그리고 승모근, 날개뼈 뒤에 능형근을 신경 써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 견갑하근의 문제인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견갑하근이 그래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손도 잘 닿지 않고 움직임에 제한을 만들면요, 인접해 있는 근육들이 뭉치고 통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외회전과 내회전 시 통증이 발생하고 팔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요, 반드시 소흉근, 전거근, 승모근, 능형근을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움직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위가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을 하시고 저와 함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꾸준히 공부를 같이 하셨으니까요, 확인해야 될 근육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우리 견갑하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흉근, 전거근, 승모근, 능형근의 위치입니다. 이 부위 중 어느 한 군데라도 아프거나 짧아져 있다면 우선으로 회복하시고 우리 견갑하근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해결을 잘 해주시면요, 의외로 견갑하근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 있지는 않은지, 목이 이만큼 나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을 경우에 견갑하근을 일시적으로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갑하근은 견갑하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같이 풀어줄 때 회복이 빠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아져 있는 근육을 한번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팔을 스트레칭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실 때 우리 여기 위로 이렇게 쓸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날개뼈 안쪽이 터치가 되신다면 살짝 터치한 상태로 위로 올려줍니다. 올리시다가 통증이 심하시면 아래로 다시 조금 내려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올려줍니다. 반복하여서요, 통증이 시작되는 부위보다 약간 내린 상태에서 조금 더 유지해 줍니다. 조금씩 다시 올리기를 반복하며 관절 범위를 확보해 주세요.
관절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면 우리 여기 날개뼈 안쪽이 드디어 손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팔이 머리까지 간다면 이제는 최대한 많이 올려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누워서 주무실 때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누워서 주무실 때 아픈 쪽이 아래로 가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팔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예방해 주기 위해서 팔을 몸통 앞쪽에 쿠션을 주셔서 팔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몸 앞쪽에서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게 되면 주무시는 동안 통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운동을 좀 해보실게요. 우리가 팔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움직임을 높이기 위해서 누워서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드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허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리시고요. 반대쪽 손은 지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는 팔 전체를 놓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계추가 뚝 떨어지듯이 팔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요.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돌려줍니다. 팔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없으시다면 처음엔 작게 그러면서 점점 크게 안쪽 방향으로 요렇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돌려서 원을 그려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좀 높여볼까요? 아령 1kg 정도의 아령이나 물병을 잡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무게추가 돌아가듯 돌려줍니다. 자, 반대로도 해볼까요? 몸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돌려줍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안쪽으로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자, 지금 해주신 코드만 운동은요, 하루에 2번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증가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요, 팔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신 것보단 약간 띄고 있으신 게 좋으신데요.
앉아 계실 때도 팔을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해주시고 팔을 찰찰찰찰 흔들어 주시는 거는요, 손가락 혈액순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깨를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어깨를 이렇게 바짝 쪼그리고 있거나 이렇게 붙이고 있는 동작이 길어지지 않도록 팔을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을 때도 팔을 차렷하고 계시기보다는요, 우리 TV에서 보시면 보안가들이 여기 벨트를 하고 벨트 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요런 모습처럼 이렇게 벨트에 끼시고 팔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 때로는 우리 가방을 메었다면 가방 위에 이렇게 잡는 모습들이 팔을 이렇게 딱 붙여서 어깨를 힘들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견갑하근, 날개뼈와 늑골 사이에 있어서 손이 잘 닿지 않는 견갑하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코드만 운동, 팔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시계치 운동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평상시에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손 털어주시는 거, 골반 위에 손 올리시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이런 모든 동작들이요, 우리 어깨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십견을 일으키는 근육 4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을 일으키는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가지 근육이 있다는 거. 팔에 오십견 하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자, 어깨를 잡아주고 나의 이 어깨 관절을 보호해주는 이 근육들을 잘 관리하셔서요, 가뿐한 어깨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어깨가 굽어졌다든지 목이 이만큼 나왔다든지 골반이 뒤로 가 있다든지 이러면요, 우리 모두 다 어깨를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어깨 하나가 아팠을 뿐인데 어깨만 바라봐서는 치료할 때만 괜찮고 물리치료는 받을 때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통증은 해결했지만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꾸준히 통증 없이 가뿐하게 사시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어깨가 굽어져 있다면 어깨 피셔야 되고요. 골반이 뒤로 가 있다면 골반 세우셔야 되고요.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다면 제자리로 오게 해주셔야 우리 어깨가 통증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오십견을 일으키는 근육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십견을 일으키는 근육들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었는지 그림을 보시면서 이 4가지 근육을 찾아주세요. 이 4가지 근육만 잘 기억하고 있고 근육의 위치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우리 어깨의 통증을 훨씬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깨를 아프게 하는 근육들, 어깨를 아프게 하는 활동들 기억해 주시고요. 어깨를 회복하는 활동으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